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아니요. 손실 보셨나요? 네. 네, 그러시군요.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던 게 있는데 이번 주 미션은 첫 번째로 본인이 매매할 때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금액을 파악하시고 그 금액을 정하셔서 그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시고, 두 번째 미션으로는 큰 손실이 나는 이유를 분석해서 최소 3가지 이상을 적고 장 시작하기 전에 그 이유를 한 번씩 소리내서 읽고 매매를 시작하는 것을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숙제 다 하셨죠? 네. 제가 지난주에 큰 손실 보는 거 3가지 적어가지고 장 전에 한 번씩 읽고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도전개미님은 어떤 거를 적으셨을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원칙 3가지. 하나, 절대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 둘, 절대 무한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 셋, 손절 시점이 오면 반드시 손절한다. 잘 지키셨나요? 하나만 지켰습니다. 하나만 지켰나요? 되게 정말 큰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네요. 네, 한번 나중에 매매일지 한번 보도록 하고, 초보개미님은 뭘로 정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초보개미입니다. 금이 8시 33분인데 제 매매 원칙을 3가지를 작성해서 그걸 읽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갭이 많이 뜬 종목은 주의하자. 제가 시초가에 갭이 많이 뜨면 무너질 때 대응을 못해서 주의하자고 적었고, 두 번째는 눌릴 때 매수를 하고 싶은 거면 아무 때나 사지 말고 확실히 눌렸을 때 사자. 그리고 마지막은 대장주 같아 보이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날의 대장주를 진짜 찾으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3가지의 매매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매매 원칙 지켜서 오늘 매매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매매일지 보면서 잘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제 중에 예수금을 얼마로 할지 세팅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결정하셨나요? 네. 혹시 초보개미님은 얼마로 하시기로 하셨나요? 저는 500만 원으로 세팅해요. 500만 원으로 혹시 미수는 쓰시나요? 아니면 현금만 하시나요? 미수는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네.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전개미님은 얼마로 하셨나요? 저도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똑같이 500만 원 하셨네요. 혹시 도전개미님은 미수 쓰시나요? 네, 미수. 네, 적극 알겠습니다. 썼습니다. 이번 주 매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두 분 수익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초보개미님부터 매매한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주 매매한 건데 3일, 4일에 이제 약간 조금씩 연습용으로 해보다가 먹어가지고 좀 자신감이 생겨서 5일에 이제 또 좀 더 많이 사게 됐어요. 매수 금액 보시면은 갑자기 300만 원대로 늘었는데 갑자기 늘리니까 또 손실이 커지더라고요. 5일에 좀 크게 잃고 오늘은 확실히 매매할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예 안 했습니다. 더 잃고 올 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요? 보통 한번 꽤 크게 나가면은 다음날에 복구하려다 더 날리거든요. 근데 절제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3일부터 순서대로인데 3일에 STX 그린로지스랑 SK를 매매했어요. 근데 STX 그린로지스는 그 전날에 이제 해운테마가 올랐다고 봐가지고 이게 121선을 넘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서 이거 뭔가 오를 것 같다 해서 시초가에 바로 안 사고 좀 빠졌을 때 사서 버티다가 올라주는 때가 있길래 조금 먹고 나왔고요. 저게 월요일에 매매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SK는 이제 그날 거래대금 상에 있었는데 그 저번 주부터 좀 많이 오른 걸로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저번 주에 SK로 손실을 봐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조금 먹자마자 바로 도망쳐서 진짜 조금 먹고 나왔어요, 이로는. 네. 그래서 1,000원 정도 먹고 나왔고 6월 4일에 이제 한국석유 매매를 했는데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월요일에 갑자기 확 올라서 그때는 못 잡았었고, 네, 맞아요. 화요일에도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제 제가 갭이 많이 뜬 게 무서워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이건 또 상한가 갈 것 같길래 조금 사서 또 상한가 직전에 또 팔고 정말 조금 먹고 나왔어요. 되게 강심장이시네요. 두 번째 상한가에 들어가서.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얘는 조금 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매매 원칙 중에 갭이 뜬 거는 맞아요. 조심한다고. 갭이 많이 뜬 종목은 주의하죠. 그래서 좀 기다려줬어요. 기다리고 네. 있었다는 거죠? 제가 갭이 많이 뜬 걸 보통 9시 땡 치자마자 사면 손해가 너무 크길래 진짜 제 기준 20분하고
34분으로 정말 제 기준 많이 기다린 종목들입니다. 네. 한국석유는 산 거 전부 다 판 건가요? 상단 안 하고? 네, 저는 그 분할 매도가 너무 어려워서 둘 다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았어요. 지금까지. 같은 날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했는데 쟤는 이제 상승률로 봤을 때는 대장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국석유는 너무 갭이 많이 떠서 무서우니까 한국가스공사를 하자. 얘는 갭이 좀 덜 떴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진짜 조금 먹고 이제 나왔는데 한국석유가 너무 계속 오르길래 그 다음에 한국석유로 이제 이동을 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갭이 적게 뜨긴 했는데 한국석유가 전날 대장주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이 올랐어도 매매할 거면은 한국석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안 해야지. 이등주 하면은 보통 대장보다 무조건 약하거든요. 한국석유가 너무 많이 오르고 그쪽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이제 슬슬 다른 애들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전날 거래대금 상위를 봤는데 반도체 종목이 조금 있는 거예요. DI가 처음에 되게 많이 올랐어서 오늘은 얘다 하고 맨 처음 바이스를 보시면 저때 한 4,000원인가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는 눈이 생겼나 싶은 거예요, 갑자기. 앞에 다 수익 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먹을 수 있겠다 해서 또 갑자기 이제 비중을 늘려서 샀는데 그때부터 소름 돋게 이렇게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셀에 또 다 팔았다가 중간 셀에 이제 슬슬 다 빠졌겠다.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또 산 거예요, 제가. 근데 DI도 갭이 많이 뜬 종목인 것 같은데. 역시 기다려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시초가에 네. 아예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안정화된 게 그리고 산 게 낫긴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아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매수, 매도 타점을 보니까 그냥 매수해서 더 올라가면은 그냥 익절을 하시고 맞아요. 이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은 그냥 물타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물 안 탈 그런 역량이 없더라고요. 너무 물타기를 잘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고 물타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힘들다고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한 번에 사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연습을 하고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냥 한 번에 사고 파는데 어떨 때는 물리면은 더 사면은 그럴 때는 잃으면 되게 크게 잃어서 그처럼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거든요. 혹시 도전개미님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비슷한데 앞이 깜깜해가지고. 네, 많은 개미들이 실수하는 건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손실을 되게 크게 봤습니다. 도전개미님 어쩌다가 이렇게 큰 손실을 보셨나요? 월요일에 큰 손실 난 종목인데요. 일단은 제만의 기준에 맞지 않는 때 매매를 했어요. 딱 여기가. 이때가 그 한국 석유를 놓치고 나서 네.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기준에도 맞지 않는 데 들어가고 이 앞에는 제 기준대로 해서 들어간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뒤에는 기준에 안 맞는 거 들어갔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원칙 두 개를 동시에 지키지 못한. 혹시 입금도 하셨나요? 입금은 안 했어요. 입금은 안 하고. 다행입니다. 근데 하필 지금 20짜리여가지고 풀미수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거의 막판에 그냥. 그때 전날이 10시 좀 넘어서 네. 석유주가 완전히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수급을 그쪽에 완전 다 뺏겨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날인데 이날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때 대장주라고 생각했던 실리콘트를 조금 매매하고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해가지고 앞에서는 이제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조금 먹고 얘를 손절해서 똔똔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수익 내야 된다 빨간불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 한국석유 놓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개미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요일 한국석유, 네, 한국석유인데요. 앞에도 보시면 이게 한국석유인데 이날 상한가가 먼저 아까 한국석유가 닫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앞에 손실이 있어서 그런지 완전 그거 돼 있었거든요. 뭐랄까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등 중인데도 뭐 눌렸다 싶을 때 다시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칼같이 이 한국석유가 상한가가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절했는데
좀 컸어요, 저 그때요. 그래서 이때 한국석유 풀리자마자 팔고 한국석유로 이렇게 갈아탔어요. 그거는 몇 잘하신 것 같네요. 9시 반 전에. 그래서 풀 때마다 프로그램 속에서 도는 거 보고 상한가 근처에서 팔고, 여기서도 상한가 근처에서 팔고. 저기는 걸어 놓으셨다가 사신 거? 아니, 봤어요. 풀린 걸 보고 사신 거죠? 그러면은 상단은 아예 안 하시고 다 파신 건가요? 예, 두 번째 상한가 가는 위치라서 기다리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석유로는 수익이 꽤 나셨나요? 딱 이만큼이에요. 한 20만 원 정도, 흥고석유로 20만 원 정도 손실이었고, 25만 원 정도? 그래도 화요일에는 수익이 나셨네요? 네, 저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수요일인데, 이 한국석유예요, 이것도.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 시초가에 잡았으면 됐는데, 이거 쭉 이만큼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손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전날에는 두 번째 상한가라서 무서워서 파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다음 날에 또 한 20% 오르는 데에 들어가셨네요? 이게 좀 짧게 먹고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땐 짧게 손절했는데 그 뒤에는 무슨 정신으로 들어간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손절 못하고 버티다가 그냥 여기 손절하고. 그래도 뭐 반등할 때 잘 정리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아예 그냥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이 이후로는 안 되겠다 해서. 두 분의 매매 일지를 오늘 보니까 저도 예전에 진짜 많이 했던 실수들이고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보통 촬영을 할 때 긴장이 돼서 매매를 또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개미는 오늘도 뚠뚠 촬영하는데 첫 주에는 계속 손실 보다가 그 다음 주부터 수익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유튜브 하는 초기에는 이거 보여드리다 보니까 신경 쓰여서 계속 손해도 보고 이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도 테마 대장주 매매를 딱 한 강으로 정리해서 중요한 것들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에서는 단타를 할 수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많이들 하시는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거나 그런 기대나 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간 투자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종목에서 매매해서 당장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종목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관찰하다가 확실히 확률이 높은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만 잠시 종목을 보유해서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들이 주로 상승할 때가 많아서 단기 매매를 하려면 테마주 위주로 하는 게 일반 개별주를 매매하는 것보다 시세를 예상하기도 쉽고 매매하기에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단타로 수익을 내려면 일단 오늘 어떤 테마가 상승하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테마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통해서 테마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7% 올랐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이건 2차전지 관련이죠. 이게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6% 올랐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9% 그리고 SK가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희 QNC 이거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거 15% 올랐고 태성은 이게 오늘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성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테마가 올랐는지 보면 하이닉스랑 원희 QNC가 반도체 테마이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가 일단 오른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바이오 종목인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테마를 이뤄서 오를 때도 있지만 개별로 상승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바이오주가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상한가 가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9% 올랐는데 이거는 전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근데 테마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테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일단 2차전지 테마나 반도체 테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을 가진 회사들이 이렇게 테마를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뉴스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석유, 가스 관련 뉴스가 나와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상승을 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테마를 이뤄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테마를 이뤄서 움직이는 종목을 공략하면
왜냐하면 같은 테마 내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가를 예상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를 할 때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보통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그날 제일 센 테마를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랑 원희 QNC 올라서 이렇게 반도체 테마도 상승했고, 또 많이 오른 테마가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2차전지 테마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테마도 조금은 세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속한 2차전지 테마가 그래도 가장 강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 2차전지로 전부 관심이 쏠렸다라고까지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센 테마라고 하면은 오늘은 2차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보통 그날에 제일 센 테마에 속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매매하신 거를 보니까 석유 가스 테마가 제일 센 날에 다른 테마 종목을 많이 매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날 제일 강한 테마를 찾고 그 테마 종목을 매매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같은 테마 내에서도 대장주를 매매하셔야지 확률이 높은데, 보통 대장주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오를 때는 더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적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테마 내에서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매매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는 2등주보다 더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테마가 좀 무너지는 것을 2등주, 3등주, 4등주 이런 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팔아도 손실을 덜 보고 잘못된 경우에 손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승할 때도 이런 2등주, 3등주, 4등주 이런 후발주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이 중에서 2차전지 테마가 제일 세서 일단 2차전지 테마를 오늘 매매할 테마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에코프로 머티를 매매 대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매매 성공 확률이 가장 높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전개미님은 어떤 걸 매매하셨었죠? 저는 딱히 매매하진 않았고요. 네.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반도체 주들이랑 2차전지 관련주들 네. 보면서 이때 여기라면 했었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아까 매매를 하셨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원익 QNC 저거를 오전에 잠깐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PNT라고 그것도 2차전지 관련주로 봐가지고 잠깐 했었습니다. 원희 QNC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체 테마인데 아까 반도체 테마도 꽤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봤을 때는 반도체 테마가 조금 세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강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 오후 들어가지고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나 이런 2차전지 관련주가 뒤에 좀 상승하면서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공략을 했으면은 이런 2차전지 주인 에코프로 머티를 공략하기 좋은 날이었었는데, 만약에 뭐 오전에 공략하셨다면 원희 QNC를 공략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한 테마로 집중이 되는 날이 아니라 약간 분산된 경향이 있고, 이런 거래대금 상위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주로도 분산이 되고, 또 SK 이런 종목으로도 좀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서 매매하기에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개미님은 오늘 매매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테마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안 하다가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오른 걸 이제 보긴 봤는데, 네. 왜 오르지? 생각하면서 그냥 테마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번에 또 뭔가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냈었어요. 그래도 잘 모르실 때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다가 좀 확신이 드는 상황에 매매를 해야지, 뭐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 매매를 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보통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거의 무조건 있는 것 같던데 그날 반도체주가 테마인 것 같으면 저 두 개를 빼고 보시는지 포함하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거 테마를 파악할 때 여기 올라가 있는 아무 종목이나 다 보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거 위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7% 내리고 14%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거래대금 상위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보는 이유가 사람들이 오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거를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종목은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0.13%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볼 필요는 없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 올랐는데, 그런데 하이닉스가 보통 이게 한번 오르면은 별로 크게 못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7% 정도 올랐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대략 상승률을 보셨을 때 5% 이상 오른 종목 정도들로만 체크하시면 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상 거래대금이 많이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한 5%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그건 좀 반도체 테마가 세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1, 2% 오르거나 또는 하락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하나만. 임기님은 오늘 그러면 매매하셨나요? 저는 오늘 매매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에코프로 머티를 상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뒤에서 잠시 매매를 하긴 했는데, 지금 추세가 좀 하락 추세기도 하고 최근에 2차전지 테마가 계속 약했어서 약간 확신은 들지 않아서 이거를 사지는 않았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설명해드리면,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반전해서 상승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많이 올랐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의 종목을 공략했을 때 성공 확률이 조금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는 아무나 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단기 매매를 기준 없이 아무 종목이나 하다 보면은 매매를 계속 반복했을 때 세금 수수료만 계속 내고, 원칙 없는 매매를 하면은 수수료 세금 내고, 그리고 잘못 내동매매에서 크게 손실 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도 확률이 높은 방법을 찾아서 그 매매법을 계속 반복하면은 손실을 볼 때도 물론 있겠지만 수익 날 확률이 높은 매매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꾸준히 길게 봤을 때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의 반복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만의 수익 나는 매매법이 확실하게 잘 정립만 되면 한 달 정도 꾸준히 매매만 반복해도, 물론 매매 도중에 손실 보는 경우는 있어도 결국에는 보통 수익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이 거래대금 상위 화면창을 계속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관심이 많은 테마를 찾는 게 첫 번째 1순위이고, 그 다음에는 그 가장 강한 테마 내에서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를 찾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일단 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차트나 수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가장 센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배웠고,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테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센 확실한 테마를 찾으면은 그 테마 중에서도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오늘 확실한 테마가 보이지 않고 이것저것 수급이 흩어지는 것 같다던가 오늘 이 테마가 가장 세다는 확신이 들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럴 때에는 억지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오늘 은서님처럼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는 게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다음 주 동안 거래대금 상위 20등까지 확인해 보면서 5% 이상 오른 종목들이 어느 테마에 속하는 종목인지 다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날에 가장 센 확실한 테마가 있다고 생각되는 날에는 어떤 테마인지와 그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을 정리해 주시는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확실한 테마 대장주가 보인다면은 그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그 선정된 종목을 그 다음 날이나 또 그 다다음 날까지 이렇게 저는 3일 동안 계속 매매를 하는 편인데, 그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해오시고 다음 주에도 매매 원칙 잘 지키셔서 다음 주에는 꼭 수익 내셔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이더라도 정말 매매 원칙만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